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6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필수는 이 안경입니다. 안경이 없으면은 진짜 글씨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렇거든요. 조금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안경을 끼고 이래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그렇던데 뭐 안경을 끼면 뭐 안경 끼가지고 자기의 어떤 모습을 말이지 좀 이렇게 좀 좋게 보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래 보면은 척 보면은 그냥 압니다. 그 사람은 어떤 영적 수준이 어떻다는 것을 그냥 한 방에 안다고. 안경을 끼든지 성형수술을 했든지 뭐 보면은 그 사람 기운을 바로 느껴요. 저 사람 수준이 저 정도구나. 틀림없어요. 영적 수준이 틀림없다고. 조금 전에 보니까 뭐 쇼트 방송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검사 임은정 검사님이 있죠.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고 앞으로 이분이 아마 검찰청이라는 말은 없어지지 않을까 막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완전 바꿔야 되거든. 뭐 우리나라 이제 MBC, KBS, YTN, 뭐 TV조선 이런 언론 방송사도 아마 이름이 하나도 없어질 거예요. MBC, KBS가 있었나? 전설 따라 전설의 고향 그 정도로 언론이 썩어 있다고. 그래서 언론도 완전 바꿔야 되고 뭐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되어도 또 죄를 짓는 사람은 또 있는가 보더라고. 새로운 세상이 돼도. 그러니까 그 33가지 공약 중에서 32번째가 31번째가 벌금혁명이거든. 벌금을 재산 비례형으로 변경을 해서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위반은 1만 원으로 줄이고 중산층 이상은 벌금 벌칙금이 증가함으로써 매년 100조 원 세수가 증가함으로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이거거든. 그래서 100조 원의 세수가 창출된다고 하셨으니까 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검사가 사람을 완전히 기소권 수사권을 가지고 때려 죽이는 이런 거는 없어진다고. 없어져야 되고 아마 그때 진짜 새로운 이제 검찰 관계에 해당되시는 분에 있어서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아직 없어지진 않았으니까 검찰총장 이런 감으로 되는 사람이 임은정 검사예요. 여성분이신데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인가. 아마 그 변희재님하고 나이가 같을 건데 한 50세쯤 됐을 거예요. 아마 이분은 또 임은정 검사가 부산에서 쭉 자랐어요. 부산 그 남성여고 나왔고 자기 아버님께서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항상 그 출근을 해주고 막 그랬어요. 저 부민동에서 슈퍼마켓을 하고 이랬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님께서 이제 늘 바라는 것이 우리 딸이 검찰총장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 하여튼 그런데 그분은 아마 검찰계에 아마 수장이 될 것 같더라고. 임은정 검사 아주 어려운 사람이에요. 지금 한동훈이라고 법무부 장관이 자기 처가 진은정 변호사죠. 그리고 한동훈 검사의 부인 진은정 검사의 오빠가 있지. 오빠도 검사라고. 검사였는데 뭐 검사 시절 때에 같은 여검사를 이렇게 뭐 성추행인지 하여튼 건 좀 그런 거야. 비정상적인 어떤 성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옷을 벗었다고. 옷을 벗었는데 징계를 안 빠졌는데 임은정 검사가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아마 재판까지 가게 했다고. 그래 가지고 실형을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의 처남이지. 부인의 오빠. 하여튼 그래서 임은정 검사가 그 당시는 진은정 한동훈의 부인의 오빠가 검사 시절 때 옷을 벗고 조용히 나갔는데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형을 받게 한 사람이라고.
그 임은정 검사가 그 정도로 대차게 나갔다고. 그러니까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 가지고 같은 핑계는 봐주고 막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검찰총장 출신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부인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거 뭐 아직까지 이때까지 많이 물러났거든. 거기 덮어놨다고 그냥. 그 정대태 씨 이야기 들어보면 말이지. 그 이야기는 본인이 직접 들으세요. 본인이 직접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안 하는지는 본인이 판단하면 돼요. 진실을 판단할 수 없는 능력,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겠나.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이 참 신인인지 아닌지 이것을 제대로 판단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잖아. 여하튼 그 임은정 검사, 그리고 이제 그 홍준표 광역시장도 뭐 조금 전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의사수를 늘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수의사도 괜찮다 그러더라고. 수의사들도 뭐 그 반려견이라 그러죠. 반려견을 정말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 데리고 있더라고. 나는 막 개라미는 아주 질색을 합니다. 아이고 개 키우는데 한 달에 한 200만 원 줄 테니까 개 키워라 그래 안 합니다. 개 키우는데 아주 뭐 예쁜 개가 있다 방 안에서 키워라 그러면 아이고 뭐 1,000만 원 준다 그래도 안 할 거예요. 안 합니다. 난 그만큼 개를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그걸 안 좋아합니다. 아주 안 좋아합니다. 몰라 바깥에서 키우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 바깥에서 이제 그 아파트 말고 일반 주택에 이런 데서 바깥에서 키우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개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잖아. 그런 신경 시간이 있으면은 그 부자 요술 램프라고 하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럼 이제 아메리카 세계사, 그리고 아메리카 세계사 유튜브, 그리고 아메리카 세계사를 쓰신 그 박윤수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 한 10권 정도 돼요. 그 책을 봐야 되지. 뭐 걔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하여튼 말이 자꾸 옆으로 번지는데, 그저 임은정 검사나 홍준표 이런 분들도 허경영 총재님의 총재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또 새로운 세상이 지금 곧 온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역사는 미래라 그래요. 역사는 미래라 그럽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을 할 때에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했다고 했는데, 그 3,000명이 전부 다 뭐 5월 16일 날 아침에 구태타를 할 거다 이렇게 안 사람은 아니잖아. 그 밑에 있는 뭐 사병들은 누구 말대로 쫄따구라 그러지. 사병들은, 일반 병들은 그거 모르잖아. 위에서 뭐 소대장이나 중대장급도 몰랐을 거야. 대대장급은 알았는지 몰라도 위에 이제 그 별자리들은 알겠지.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밑에 사람들은,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거니까 명령 불복종하면 그건 뭐 안 되잖아. 그게 전시에 상관의 명을 불복종했다 그러면 그 사형이지. 적결 처형해도 된다고. 난 그래 알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진짜 명령에 복종하니까 몇 사람 안 알았다고. 지금 현재 몇 사람밖에 몰랐다 이 말이지. 김종필이 하고 그 밑에 이제 몇몇 사람들, 김형욱이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또 몇몇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몰랐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 그 자유당 의원들, 자유당이 막강했지. 이승만 대통령 살아있을 때 자유당을 하면은 뭐 완전 뭐 굉장했다고. 그리고 민주당 심파구파들 의원들 알았느냐고. 몰랐지. 모르다가 된통당인 거 아니냐고. 알았으면은 그 기합을 하지. 몰랐다고.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지금도 허경영 총장님께서, 그래 내 방송은 몇몇 사람만 보면 돼요. 허경영 총장님께서 이때까지 15대, 17대, 20대
3번은 완주를 했다고.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완주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고. 완주를 해가지고 뭐 결과는 안 됐지만은, 그러나 안 돼도 안 된 게 아니라고. 일반 우리 지금 허경영 총재님을 열심히 이제 지지하고 뭐 이번 대선 때도 말이야. 지난 3구 대선 해봐야 지금 이제 한 1년 6개월밖에 됐잖아. 1년 8개월 됐나? 1년 8개월 전만 하더라도 뭐 허경영 하면 뭐 미친 듯이 말이지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했던 사람들도 뭐 한 사람 중에서 아주 극소수가 뭐 이렇게 변절을 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결과가 이제 그러니까 결과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 뭐 내가 뭐 속은 거 아닌가 가짜가 아닌가 막 이제 이래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좀 안 좋은 점 뭐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말을 실수할 때가 있다고. 나 역시 마찬가지지. 안 그래? 내가 한 유튜브를 보고 나는 한 번씩 이렇게 봐요. 내가 한 거 보면은 아이고 틀린 게 많아요. 연대라든지 뭐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틀린 게 있다고. 꼭 그런 거 하나만 끄집어내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그리고 어떤 그 무슨 뭐 참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네 진짜. 어떤 제약회사에서 약품이 하나 나왔다고 하자고. 그러면 그 약품이 먹고 이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만 사람이 있으면 9,990명이 효과를 봤어. 아, 좋다. 그런데 한 10사람, 그 10,000명 가운데 10사람, 한 20사람은 또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럼 그 부작용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고. 뭐, 그런 걸 하나 잡아내가지고 이 약 전체가 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 9,990명이 효과 본 것을 강조를 해야 되지. 안 그래? 10,000명 가운데 9,998명이 다 이 약을 보고 효과가 보았고 좋다 그러는데 나머지 한두 사람이 뭔가 이게 좀 이상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한두 개 가지고 10,000개 가운데 한두 개 가지고 이 약 전체가 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느냐고.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지. 정사 옳은 생각을 해야 되고 옳은 판단을 해야 되지. 어제 아침에 내가 출근을 하니까 이제 내 아는 사람이 이제 그러더라고. 어제 연합뉴스를 봤는가 봐. 연합뉴스를 보고 한 2사람 이야기하더라고. 그 뭐 허경영 이야기하고 블루유 이야기하고 그렇게 뜨더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제 알구나.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뭐 KBS, MBC를 YTN, 연합뉴스, 뭐 MBN 이런 걸 보니까 나야 안 보지만은 이런 걸 보니까 그 방송을 했다고. 지금 언론이 썩어 빠졌는데 좀 좋은 거는 보도 안 하고 말이지 나쁜 것만 보도하고 그렇게 하거든. 특히 이제 변희재의 태블릿에 대한 진실은 보도를 잘 안 해요. 지금 그 박윤수 선생님께서도 외롭게 우리나라 역사, 전 세계의 올바른 역사를 알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못 알아보고 있고, 그러니까 못 알아보니까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듣고, 그리고 또 변희재 님도 그래요. 미친놈 소리는 안 듣지만은 이분을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존중을 해가지고 따라주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많지 않아요. 불과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많지 않다고. 그 민주당의 법사위원회에서 말이지 일을 제대로 지금 잘 안 하고 있다고. 뭐 자기들도 뭐 우리나라에서 학력이 좀 어느 정도 높은 사람들도 있고 또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뭐 딴 사람 보기를 뭐 또 우습게 보잖아. 특히 변희재를 볼 때 아주 우습게 본다고. 그렇게 하니까 뭐 변희재의 이제 그 정인을 내세워라 이래가지고 국회 법사위원회에 그리고 5만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그럼 그 웬간하면 채택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지금 하지 안 한다고. 그러니까 변희재님도 굉장히 억울한 입장인데 늘 그 사람이 그런다고.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고 이 진실이 밝혀지는 날 이 세상은 바뀐다. 그래요. 또 박인수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허경영 신현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주 가깝다는 거.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5.16 혁명을 할 때도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지 혁명을 맞이했거든. 한 사람은 불과 극소수예요.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얼마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아마 몇 천만 명 안 되겠나. 5천만 명 가운데에 5,100만 명 우리 인구 가운데에 내가 뭐 세알이 보진 않았지만 1,000만 명은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확실하게 된다. 그러면은 되는 것은 누구냐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뭐 지금 현재 보니까 뭐 이재명이가 지난번에 그 윤석열하고 붙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졌으니까 이재명이 안 되겠나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송영길이도 이제 추천을 해요. 송영길이가 엄청 똑똑하더라고. 또 진실되게 살아왔고. 그런데 이분도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볼 만한 그런 영적인 그 단계는 안 돼. 예. 그게 좀 아쉽지. 영성이 이렇게 밝아진다는 것은 참 자기 내면의 길을 걷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된다고.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도 보니까 내가 내다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도 싸우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봤다고. 그 카톡 상에서도 많이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2년 전년 2년 뭐 그 여잔데 대판으로 막 몇 년을 싸웠어. 몇 년 전에 많이 싸웠다고. 싸우고 그 뒤에도 막 싸우는 걸 또 카톡으로 올라오는 걸 보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뭐 하여튼 그걸 있고, 또 어떤 분하고도 싸우는 것도 봤다고. 남자하고 싸우는 것도 봤고. 그 카톡에서 나오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옳다 이거지. 뭐 자기도 옳겠지.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욕을 할 만큼의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게 뭐냐고. 자기 자신의 자아 완성회로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것을 굳이 밝히려고 하면 안 되거든.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수행 부족이지, 쉽게 말해서. 자아 완성이 덜 된 거라. 지금 석가모니가 그 6통을 했다 그래요. 이제 신인님은 12통이고, 그런데 9통을 하신 분이 있다 그래요. 9통. 한인 천재. 내가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인님까지는 안 되고 9통까지 한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나는 이때까지 석가모니가 대빵인 줄 알았는데 6통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어제 그 부자 요술 램프를 보니까 9통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원래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이제 그 석기 시대는 정신 문명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시대다 이거죠. 그때는 9통을 하신 분이 이제 천자가 돼서 세상을 다스렸다 이제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또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송영길 같은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이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변희재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신인이시다 이것을 몰라요. 왜냐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라. 굉장히 훌륭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변희재님은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한다고. 그런데 자기 인격애로의 완성애로의 길을, 성불애로의 길을 걸었느냐. 물론 그런 비슷한 길을 걷지만은 그 도달은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허경영 신인님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가 말이지 안티를 이렇게 내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안티들은 지금 현재 허경영 총재님께서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허경영 총재님은 신인이시고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움켜잡는 세상의 주인입니다. 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돈이 다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기 바로 일보 직전이라고. 지금 이제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부 하고 이렇게 뜨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이제 안전벨트를 매면은 이제 뜨잖아. 그런데 안전벨트 매라고 이렇게 하는데 안티들은 안전벨트 푸세요. 비행기가 아직 하늘을 안 가니까, 비행기 활주로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비행기가 안 뜨네 이러니까 그냥 자꾸 안티를 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큰 역할을 했다고. 큰 역할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대가리에 돌멩이가 들은 사람들도 하늘궁을 알아. 그리고 불로유도 알아. 1단계는 됐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어떤 모 위원장이 진짜 그 똑똑한 말 하더라고. 화폐 경제 시대에 있어서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 내 김성기 맞방을 안 바라고. 내가 남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불로유 또 이제 하늘궁을 뭐 좋게 보든지 나쁘게 보든지 이렇게 이제 가다가 어떻게 하든지 알려진다고. 알려지다가 총체적으로 한번 쾅 하고 알려질 때가 있다고. 그때 그 사람 또 한 사람 뭐 어떻게 죽었다고 또 어떻게 그러는데 그런 것은 다 필요하다고. 그래서 알려지게 된다고. 그럼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런 말도 있다고. 안티 고마워요.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늦게나마 나중에 이제 눈물을 흘리고 뉘우치고 오면은 또 받아주니까. 또 저기 그 강정산을 믿는 그 어떤 단체가 있다고. 나 그것도 여러 번 봤거든. 보았는데 그 사람 그것도 이제 가짜지. 강정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온다고 알려주는 예언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강정산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이다. 자기가 강정산은 후계자한테 가장 높은 신이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 이야기는 내가 뭐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니까 빼겠는데. 그러니까 왜 안티가 나왔느냐. 사람은 기초가 그래 중요하다고. 기초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기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아주 훌륭하신 대성인 이런 분들을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굉장한 행운아라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김명석 교수님, 이분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모르지만은 일단 나한테는 스승이니까. 그분은 자기가 잘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인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은 자아 완성에 있다. 자아 완성, 인격 애로의 완성.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한테 억울한 일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내가 막 진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냥 막 진짜 막 뺨이라도 때리고 싶고 말이라도 말이죠. 독한 말을 하고 싶지만 그 사람에도 부인이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아들 딸이 있을 수도 있고 손자 손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도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이 언니도 있고 형부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자기 동서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결혼하면 아무리 몰라도 한 몇십 명은 오잖아. 많이 오면 100명도 온다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다 좋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았어라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참는 거야. 이해를 한다고. 그 사람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굳이 이제 내가 같이 이제 맞받아 치지는 않거든. 그런 인격의 완성. 참 어렵지. 어려운데 그런 길을 가야 된다. 그래 하다 보면은 범소유상은 개시 허망이고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 예래다 이 뜻은 뭔지 알게 된다고. 그리고 하음 일성법계도에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는 말이 나와요. 법성은 문용 무이상인데 제법은 본래 부동적이다. 무명 무상 절일체 정지 소지 비여경이다 말이야. 그러한 이 세상이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깨달아야 아는 것이지 한만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본인이 직접 깨달아야 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불교식으로 육파라미를 닦아야 된다고. 시계인 건정해를 해야 된다고. 신은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싹 다 줘버려야 된다고. 야, 그게 어렵지. 어려워요. 그러나 전생에 석가모니도 육통을 했다는데 자기 전생에 전부 다 줘버렸다 그러잖아. 호랑이 사자가 오니까 사자 배고프니까 아이고 내 먹으라 해가지고 자기 한번 사자밥이 된 적도 있다 그러거든. 하여튼 전부 다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시, 계, 인은 참는 건데 그 이해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못 배워서 그렇다, 몰라서 그렇다 이런 거. 인, 건 부지런하고 게으른 사람 나는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아직 이래 보면 사람들 보면 게으른 사람이 있거든. 게으른 사람은 나는 진짜 그 벌레보다도 못하게 생각해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시계인 건, 정, 고요하게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시계인 건, 정 5가지를 실천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해가 나와요. 지혜가 나온다고. 그것을 끊임없이 실천한다고. 실천하다 보면은 자기도 어느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 반야신경에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신경 마하는 아주 크다는 거야. 반야는 지혜거든. 아주 큰 지혜라고. 그런 얍삽한 JQ가 있어. JQ가 뭐라니까 잔대가리 할 때 J라. 잔머리를 막 굴리는 거. 어떤 우리 참 그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지. 김건희 여사를 두고 이제 그 사주 한 바퀴 그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내가 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쟁이들이 나와서 쫙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 김건희 여사를 두고 하는 말이 그래요. 이 여사님은 잔머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더라고. 잔머리가. 그리고 남자를 갈아타는 거야. 그리고 남자를 자꾸 흔든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잔머리가 아니고 그런 지혜가 아니라고. 마하는 아주 큰 지혜야. 이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지혜. 마하, 반야, 그 지혜. 큰 지혜가 완성, 프라지냐는 다다르다. 완성이 됐단 말이야. 마하, 반야, 화라, 밀다, 시. 그 깊은 지혜가 완성이 됐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조견. 조는 환하게 본단 말이야. 견은 보는 거야. 느낀단 말이야. 깨닫는 거야.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행식, 물질, 감각, 인식, 반응, 정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이 조견, 오온, 개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공이구나. 이거 실체가 없다고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상 시뮬레이션 속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도일체고에, 도는 건넜다는 거거든. 일체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상락아정이란 말이야. 늘 이렇게 즐겁다고. 도사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노래를 늘 부른다고. 허경영 그만하겠습니다. 안티들 내하고 많이 잘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는 날짜가 이제 곧 가까워요. 달로 따진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하늘궁에 찾아와서 허경영 신인님께 용서를 빌면은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도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는데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용서를 다 해주시니까 진짜 달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됐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시기를. 돌아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유튜브는 우리 국가혁명당 카톡방에는 내가 안 올립니다. 어떤 분이 뭐 안 올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안티들도 내 유튜브를 좀 보시는가 보더라고. 나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내 김성기 얼굴을 바라고 맛방을 한 봐. 이 목숨 다 바쳐서 기독교 신앙을 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교도 자연히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정산의 가르침이도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 세상의 참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비록 총선 대선에는 지나가는데 조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되진 않았지만은 그것이 아주 운이 좀 덜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는 운이 다 된 거예요. 뉘우치고 돌아와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회사 일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